결론적으로는 순항 마력일 때 가장 연료 소모이 좋고 그 순항 마력은 최대 마력이 75%다. 크루즈 파워 세팅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따지면 뭘까? 크루즈 모드. 크루즈하고 또 달라. 그 크루즈는 크루즈는 세팅을 스피드로 세팅하잖아. 그 연비 측정할 때 쓰는 그 속도 정도로. 정속주행? 정속주행은 말 그대로 크루즈, 자동차에서 따지는 크루즈잖아. 그러니까 연료를 제일 덜 먹으면서 갈 수 있는 속도가 있다고 해요. 연비 속도. 아, 연비 속도. 연비 속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 만드신 거 알고. 그러니까 뭐 의미는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연비가 나오는 속도, 그치? 그게 가장 가까운 근접한 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항공기가 크루즈 비행을 한다라는 말은 순항속도란 말이죠. 그치, 우리말로 하면 순항속도인데 자동차에서 어디냐, 그러니까 항공기의 순항속도와 자동차의 순항 크루즈 모드는 좀 다르니까. 항공기는 스피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항공기는 크루즈 파워 세팅이라는 말은 엔진의 순항 출력을 세팅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건 내가 맞바람을 받느냐 뒷바람을 받느냐에 따라 스피드는, 항공기의 스피드는 달라져. 마력 기준, 엔진 출력 기준이라는 그치. 소리죠. 항공기 입장에서는 가장 멀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연료 효율을 따져서 엔진에 맞춰서 순항 스피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크루즈 파워 세팅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적은 연료로 멀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속도를 정하지는 않지, 사람. 뭐 가장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어에서 가장 로드를 적게 받는 저 RPM이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6단 기어를 딱 놓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으면 2000rpm으로는 안 되거든. 그럼 더 올려야 되지. 그러면 기어를 내려서 2000rpm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 평지를 달릴 때는 6000rpm에서 달릴 수 있는 최저 rpm으로 달리면 가장 연료 효율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엔진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느냐에 따라 rpm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세팅, 스피드로 크루즈 세팅을 딱 해놓으면 내가 뭐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달린다 그러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엔진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게 느껴져. 일정 스피드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항공기는 스피드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엔진 RPM으로 세팅하는 개념이 다른 거야. 이해가 좀 될까? RPM으로? 아, 그러네요, 선생님. 가장 빨리 도는 그 RPM 기준으로 75%만 돈다, 그런. 1-72에 있는 거와 예시와 같은 이제 항공기 운항 매뉴얼의 차트로 이제 보통 이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조종사는 이 차트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조종사의 플라이트 매뉴얼에는 이런 게 나와. 정비사한테는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 알아야지. 정비사도 알아야 되는 거야. 정비사가 조종 공부 안 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 어떤 RPM에서 연료 효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럼 운항 중에 주로 조종사가 어떤 RPM으로 비행을 하는지, 조종사마다 또 다르거든? 파워 세팅이 다 달라. 그럼 정비사 입장에서 조종사랑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어느 걸 많이, 아까 내가 전기차 얘기 들었잖아. 그런 것처럼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아, 난 연료 좀 더 먹어도 막 푹푹 밟는 사람이 있어. 얘네들은 미국 한 번 갔다 오면 뭐 수십 드럼을 더 쓰는 거지, 연료를. 그 조종사마다 연료 소모량이 달라. 같은 코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제 갔다 와서 왜 넌 더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뭐 마침 항모가 그랬고 바람이 어찌 불어서 이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1년치 데이터를 갖고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 그 항공기 조종사의 평가 지수 안에 연료 소모량도 들어가. 그래서 얼마나 일정 거리를 적은 연료로 비행을 했느냐가 회사의 이득으로. 실적이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A380 같은 게 이제 장거리 노선을 뛴다고 생각해봐. 조종사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으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 조종사는 운행하는 스타일이나 뭐 고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비행할 때는 결함이 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 비행할 때는 결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결함이 아닌데 얘는 결함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결함인데 얘가 못할 수도 있겠지. 아프다. 자, 그렇다면 정비사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치? 같은 비행기를 얘도 타고 얘도 타. 얘는 결함이라고 얘는 아니라 그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결함은 아닌데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거면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거고, 결함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재 정비사 나가 있는 거야. 주재 나가 있거나 아니면 탑승 정비사로 지금 같이 갔는데 결함은 결함이야. 근데 비행은 가능한 거야. 그럼 조종사랑 타협을 해야 되지. 여기서 작업하려면 비용이 2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가서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하는 게 훨씬 저렴하지. 우리 정비사가 시키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거 조종사랑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얘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조종사는 어이씨 비행 매뉴얼에 이거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고 나 못해, 그러고 배째 잃어버리면 거기서 작업해야 돼. 그러면 나도 힘들고 회사의 비용도 더 청구해야 되고 심각한 상황이 되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민간 항공사는 돈이 연관된단 말이야. 바로 데이터로 나오고. 그 부분을 언급하면 조금 이제 회사랑 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정비사 입장에서. 조종사는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 정비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어줄 수도 있거든. 그치? 아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회사 리스크를 줄여줄 수도 있어. 그게 또 데이터를 쌓이면, 이 부서에 이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는 1년, 2년, 비용이, 정비 비용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정비 비용이 올라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치? 돈을 더 많이 써. 어차피 그 항공사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행기는 똑같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 근데 얘는 유독 돈을 더 많이 써. 얘는 돈 못 써. 이거 어떡하냐고. 실력, 그 안에도 그것도 실력에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만 잘 고쳐서 되는 게 아닌 거지. 그것도 알아야 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행 관련된, 그다음에 연료 소모, 뭐 이런 것도 일반 정비사들은 모르지. 하지만 알아야 한다. 뭐 저는 뭐 엔진 정비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엔진 정비를 했다고 해서 수리반에 있는 애들은 모를 거고, 테셀에서 실제로 시운전을 하면서 공부했던 애들은 소모율에 대한 공부를 하죠. 스로틀을 컷업 상태에서 아이들로 탁 옮겨야 시동이 걸려. 옮긴 상태가 연료 공급이고, 그 상황에서 스파크 플러그를 눌러서 튀어줘야 불이 붙지. 이게 별도로 돼 있어, 이렇게. 자동차는 키 돌려서 한 방에 다 해버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비행기는 따로 해. 그래서 연료 먼저 공급을 해. 스로틀 컷업 상태에서 아이들 세팅. 그러니까 그 스로틀 레버를 아이들로 먼저 올려놓고, 이 의미는 뭐냐? 연료를 공급하다는 뜻이야. 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눌러서 플러그에 불꽃을 이렇게 줘야 불이 붙는, 이런 상황으로 시도가 걸거든. 그러니까 끌 때는 거꾸로지. 연료를 차단해서 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믹서 컨트롤이라는 게 뭐야?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를, 혼합비를 조절하는 거지. 그치? 그 혼합비를 컷업까지 내린다는 얘기는 닫는다는 뜻이지.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이 뜻이야. 혼합비 컨트롤로 엔진 꺼지는 것부터 풀리치 컨디션까지를 인하고 하겠습니다. 믹스처는 그 범위 안에서 조절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믹스처는 연료 양만 제어하는 거야. 공기의 양은 제어가 안 돼. 고되고 올라가면 공기의 자연스럽게 밀도가 떨어지니까 산소량이 줄잖아.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고도만 올라가면, 처음엔 표준 상태였다가도 올라가면 점점 공기가 줄어드니까 위치가 돼버리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린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조종사. 린이 필요하다. 네. 에어덴시티가 드롭하기 때문에 리닝이 necessary 해진다. 그렇지. 와.
베스트 이코노미 믹서라고 하는 건 가장 연료 소모율이 좋은 믹서를 말하는 거고, 그 결과 항공기는 맥시멈 레인지, 가장 장거리 운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연료 소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자동차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연료를 갖다 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뭐 예를 들면 급가속? 그런 거. 딱 눈앞에 벌써 신호등이 벌써 딱 봐도 이제 내가 저기 도착할 때는 빨간불로 바뀌겠구나.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인지가 돼도 밟는 거야, 사람이. 그쵸. 앞에 가서 브레이크. 밟아서 또 굳이 내 앞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밟아갖고 내 앞에 딱 들어서 브레이크 밟고 서. 그런 적 있어. 나보다 2배 연료를 더 쓰는 거라고 봐야 돼. 나는 벌써 이미 엑셀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돈 더 쓰고 이 앞에 가서 쓴 거지. 그럼 브레이크 패드 더 달아, 연료 더 써먹어, 사고 비용 높아. 그러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렇게 보면 화가 나다가도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고 저 바보. 차만 갈 테는 거구나. 돈을 뿌리고 다니네. 앞에서 열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667호스파워인데 브레이크 호스파워는 200이었잖아. 이걸 계산해 보면 distribution of power가 브레이크 호스파워가 200이라는 뜻이니까 delivered to propeller까지 만들어지는 게 667 중에 200이라는 거지. 그걸 계산해낼 수가 있다. 즉, distribution of power가, 즉, 엔진에서 그 연료가 가진 포텐셜은 667이야, 총. 그 중에 엔진이 구동해갖고 프로펠러까지 딜리버 하는 파워는 200이야. 네.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이거지. 나머지 400. 자, 지금 이제 계산하는 거야. 지금 그 계산 과정이야. 네. 계산해보니, 그래서 667 중에 200이 프로펠러까지 전달이 된다. 반면에 약 33마력은 used to overcome friction and compress the air in the cylinder. 실린더 내부에 공기를 압축. 압축하고 마찰해서 33마력의 손실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럼 나머지는 400 얼마 남은 건 또 뭐냐? 그건 이제 뒤에 나오지. 그 뒤에는 이제 In addition, cooling and exhaust systems lose about 434 horsepower to the air. 그리고 이제 냉각과 이제 그 배기 시스템에서 이제 그 434마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거지. 600 중에 440이 667 중에 434마력이 공기중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야. 냉각하느라고 배기가스로 뜨거운 기체로 나가고 냉각하느라고 날아가고. 교통사는 당연히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지. 뭐 늘 타는 비행기라 그러면 익숙하니까 굳이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늘 같은 차만 타지 않듯이 다른 비행기를 갑자기 탈 일이 생겼다면 이걸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비사 입장에서 이런 걸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엔진의 특징, 뭐 RPM에 따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원인만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 특정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아까 내가 차로 얘기했던 그런 결함들이 나왔을 때 이해도 못하고 결함 예측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엔진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전체의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런 걸 알아두면 굳이
뭐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해두면 좋다. 뭐 비행기가 더 재밌어질 거다. 뭐 차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차 운행을 하는데 뭔가 다른 게 보여. 연료를 적게 쓰고 덜 쓰고 심지어 뭐 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니까 그렇게까지도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